네, 수험생 여러분, 구모 해설 강의를 찍고 있는 대성마임의 신한종입니다. 자, 문학 해설 강의는 쌤이 짧게, 이미 다 이거는 사실은 끝나고 보면 또 잘 보이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답 정리는 다 되셨을 것 같고, 쌤은 이제 남은 기간에 학습 방향을 되게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었던 구모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최근에 문학이 좀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그런 포인트가 똑같이 답습됐는데도 우리가 잘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정확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쌤은 고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학의 고난도 포인트를 잘 해내려고 노력하자. 이번 구모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을 텐데 1번은 보기도 독해다예요. 이거를 다 보여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구모 해설이니까 보기도 독해다. 오늘 요번 구모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보기를 정확하게 읽어줘야 보기랑 선지가 안 맞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잘하도록 노력하세요. 남은 기간 동안. 보기가 나왔는데 대충대충 읽지 말라고. 정확하게 보기를 독해해서 보기를 통해 출제자의 관점, 야, 작품을 이런 관점으로 보라는 이 얘기구나 라고 하는 관점 또는 필자나 출제자의 의도를 보셔야 한다. 보기도 독해. 근데 이걸 대충 읽어버리면 보기와 상반되거나 배치되는 선지를 못 잡아낼 수 있다. 이걸 정확히 생각해라. 이게 고난도 포인트의 1번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요거 좀 잘해주세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문학의 선지는 이렇게 구성되거든요. 선지는 어떻게 A라는 부분에서 B라는 의미를 엿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문학의 선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치적인 요소를 출제를 하는 거고요. 이거 맞냐 안 맞냐 이거. 그 다음에 여기는 B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냐 없겠냐를 추론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쌤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앞으로 있잖아. 선지를 이렇게 좀 정확히 끊어봐. 나한테 뭐 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두리뭉실하게 뚫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추론을 하라는 건 앞뒤 맥락 정확히 봐라. 이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써줄게요. 맥락 정확히 봐서 의미를 추론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는 일치를 정확히 봐라. 그럼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기간 실무를 풀 때나 기출을 풀 때나 여러분이 여기서는 그러면 일치를 어떻게 선지화하는가를 정확히 보려고 노력해야 돼. 어떤 게 선지로 일치해서 X를 만드냐. 이런 게 나한테 경험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치환이 많더라.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어를 바꿔 끼는 거지. 이게 많더라. 그러면 거기에 반응한 거 맞아요? 올해 구모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야. 또는 all or nothing. 예외를 두지 않는 표현이 나왔을 때 무조건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 모두가 그렇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말이 나오면 예외가 있어서 X가 될 때가 많더라 라고 하는 걸 훈련했어야죠. 그러면 그런 말에 반응했겠지. 이건 경험과 훈련인 거야.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일치를 어떻게 X를 만드는구나를 자꾸 봐라. 그래야 니네가 반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여기는 그냥 추론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포인트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C는 주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의미 추론할 줄 알아야 되고 소설은 전체 스토리에 기반하여 의미를 추론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이게 어려울 때도 있고요. 이거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거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어려울 때 스토리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어려워질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것도 잘해야 돼. 의미를 추론시켰는데 내가 틀렸거나 선지소거를 못하는 문제를 만났다면 왜 그러냐? 내가 주제를 못 봐서 그러냐? 앞뒤 맥락의 흐름 독해를 잘못해서 그러냐? 스토리를 잘못 잡아서 그러냐? 인물관계를 잘못 잡아서 그러냐? 그 원인을 밝혀내. 그래야 그 다음에 그걸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어휘 자체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얘들아
니네가 모르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이 어휘력이라는 건 그러면 판단 준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휘가 나왔을 때 어떤 판단, 언제 동그라미가 되고 언제 X가 되는가 판단 준거를 명확히 만들어 놓은 거 맞아? 이거 정확히 공부하셔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쉽지 않아, 올해 수능도. 요게 지금 고난도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훈련해 왔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늘지 않을까. 이게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해달라. 그다음 3번이 개념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셔라. 판단 준 거 명확하게. 예, 요런 세 가지가 선지를 좀, 결국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 담길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일치를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추론을 요구하고 있는지, 둘 다 묻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치에서 그동안 내가 X가 만들어지는 요소를 충분히 공부해 왔다면, 이런 거 잘 봐야지. 다시 한번 봐야지.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게 17문제의 문학 중에 3, 4개가 생기면 그만큼 시간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는 거고, 추론도 마찬가지. 단 여기서는 요즘에 어휘력이라는 거, 그 단어 뜻을 몰라서 어휘력이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해졌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나요?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줘, 문학에서. 이 말이 하고 싶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기도 독해다 뭐 이렇게 촥촥촥 있잖아, 있죠. 근데 만약에 고전시가의 주제와 관점을 읽어내는 훈련을 열심히 해왔다면, 그럼 나한테 이런 경험이 있었어야 돼요. 어떤 경험이 있었어야 되냐면, 자연을 그냥 놀러 온 곳인가, 놀러 온 곳, 또는 아예 살아가는 곳, 둘 다 좋아. 둘 다 자연이 좋지만 이런 공간이 대비되는 문제와 기출을 풀어보고 생각한 경험이 있었어야만 돼요. 그렇다면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 말을 모르는 말 아니잖아.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걸 해냈다면 말이야, 그러면은 이미 보기에서부터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차이를 보래. 가와 나의 차이를 봐라. 가는 여성이 있었고 나는 남성이 있었고, 하나는 그거겠죠. 또 하나는 뭐였냐면, 화정가는 놀러 온 거죠. 일상을 약간 탈출해서 놀러 온 거고요. 나와 다른 자연에서 아예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딱 반응할 줄 알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모두가 이거를 뭐 설명 안 하는 강사가 어디 있겠어. 다 똑같이 뭐 일탈이다 뭐 이렇게 설명했겠지. 근데 쌤이 여러분이 못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닌 것 같다.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야만 돼. 기출을 통해, 또는 사설을 통해서도, 또는 EBS 공부를 하면서라도 있었어야만 돼요. 그랬어야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 말에 반응할 수 있는 거지. 그랬다면 이거 화정가 무조건 날라갔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답은 그냥 1번이죠. 그랬다면 밑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선지들에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다. 시간도 세이브가 됐겠죠. 이게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쌤이 아까 말했던 일치적 요소, 그동안 기출해서 보여줬던 일치로 X를 만드는 요소들에 반응할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그냥 여기에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정말 모두인가? 이렇게 all or nothing, 또는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오면 이건 예외로 깨질 수 있거든요. 그게 나한테 경험돼 있었다면 이 모두에 반응했겠죠. 그리고 앞뒤 맥락 훑었겠죠. 그러면 모두가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죠.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은 또 몰라. 그 사람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는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다면 판단, 그러니까 이게 모두 끝나고 나서 모두 아니네 씨발 이러고 지나가면 느는 거야? 아니, 다음에도 틀릴 것 같아. 왜 이런 요소가 일치 X를 만들어냈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모의 역전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마지막 저 문학의 34번 문제일 거예요. 이게 현대소설이 제일, 그쵸?
오답률이 높았죠. 근데 아무튼 역전이란 말이 나왔어. 요거야. 이게 또 경험들이 좀 나한테 누적이 되고 생각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분제가 혼란스러운 그런 지문인 작품은 많잖아요. 그런 걸 풀어보면서 아, 신분제가 혼란스럽다는 얘기와 역전됐다는 얘기의 차이 정도를 느껴본 적은 있었어야 돼. 그랬어야 역전이란 말에 반응하지. 여기서 말하는 혼란 어디 갔어? 3번이 역전이니까 여기 위에 어디 갔어? 흔들리고 있다. 그지?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랑 신분적 관계가 역전됐다는 건 다른 말이잖아요. A와 B, 상과 하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히는 게 역전이잖아. 쌤아 이해돼요? 혼란스러운 거 그냥 상이 무너지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근데 상하가 뒤집히면 역전. 그 혼란 안에서도 역전. 이게 의미가 더 좁아진 거죠. 그렇다면 이 역전인가를 확인했다면 상전하인이 없었다. 그러니까 경관 앞에선 다 하였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모두가 똑같은 거죠. 모두가 똑같은 거. 역전이 아니지. 역전 X. 이게, 이거 다 해서, 이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할 수 있도록 경험해 놓고, 어휘의 의미를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고, 이래야 문학에서 반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그래야 니네가 이길 것 같다. 이게 쌤이 문학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다. 나 개념어도 마찬가지야. 이거 1번과 3번. 그러니까 니네 시험지에 1번, 3번, 어떤 거지?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러다가 3번을 맞았어. 다음엔 틀릴 거야. 니네 1번, 3번 개념어적으로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포인트들, 개념어들을 단단하게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일이다. 이건 쉬우니까 쌤이 굳이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문학에서 쌤이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충분히 훈련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생각을 해본 게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학을 풀고 채점하고 지나가고 이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안 해보니까 왜 이렇게 냈지? 일치가 어떻게 X가 만들어진 거지? 이런 어휘는 이런 뜻이 있구나. 와, 이런 관점으로 출제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쌤이 준비한 문학 해설 강의고요. 네, 구모를 통해 이제 여러분들이 교훈이라는 걸 좀 얻었으면 참 좋겠어요. 쌤은 이제 또 수능 해설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잘 걸어가고 끝까지 기출 잡고 실전만 풀지 말고 기출로도 계속 뼈대를 잡아주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쌤이 인문지문과 과학기술 그다음 문학지문에서 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모쪼록 잘 정리해서 수능 때 멋진 결과 만들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